네, 저희가 이제 리액트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아이프레임에다가 지금 뿌린 요 사이트가 바로 리액트 본 사이트, 리액트를 운영하는 운영진 사이트고요. 요 사이트는 이제 우리가 리액트라고 검색을 하면 항상 나오는 뭐 그런 애들입니다. 리액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 원자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원자 이런 모양이 리액트의 공식 아이콘 모양이 되겠고요. 네. 뭐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IAEA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렇게 예? 핵폭탄 같이 강력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리액트 여기에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라이브러리래 도서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가서 쓰는 거예요. 원래 갔다가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소개를 하느라고 정말 뭐 소개를 아주 잘 해놨어요. 여기 이제 자습서 읽어보게 하면 이제 좀 전에 이 링크 안에 들어간 거고, 네, 뭐 리액트는 상호작용이 많은 UI를 만들 때 생기는 여러 어려움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많다는 게 뭐냐면 조그만 어플리케이션 요만한 화면에다가 막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데이터를 빈번하게 많이 불러온다고 생각한다면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이 사람 댓글 단 것도 알림도 계속 날라오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막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에서 이런 거를 처리해줘야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가 일단은 쉬워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막 잔뜩 요구사항을 막 반영시키다 보니까 복잡해졌단 말이지. 복잡해지다 보니까 요걸 어디를 고쳤는데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가 바로 리액트라는 애고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여러 선수들이 나왔는데 뭐 우리가 뭐 앵귤러 JS는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고요. 유저층도 많이 넓고 하지만 리액트가 굉장히 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리액트. 그리고 Vue.js가 최근에는 굉장히 후발주자인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상태 관리를 해주는 캡슐화된 컴포넌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별개, 돔과는 별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돔과 다른 돔이 뭐야? 예, 그래서 한 번 배워서 어디서나 당연히 그렇겠지. 한 번 배워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노드 서버 렌더링도 할 수 있고 리액트는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드 서버?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원래 못 써요. 서버는 서버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누구를 위한 언어? 네, 프론트엔드에 브라우저를 위한 언어예요. 원래 브라우저만을 위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 노드 JS가 서버 단에 설치돼서 돌아갈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딩만 할 줄 알면은 서버 프로그래밍도 손을 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 V8 버전에 그 아주 탁월한 엔진이 나왔어요. 버전 8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저기 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엔진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성능이 좋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도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걔가 나와서 좋다는 게 검증이 되고 많은 이제 사용자층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리액트에는 또 뭐 네이티브, 요거는 이제 모바일 앱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확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로 내가 큰 소개를 쭉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서 쭉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기본적인 파일을 좀 생성을 해볼게요. 이걸 반대로 다시 바꿀게요. 네. 아이프레임을 시작하기, 요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001 시작하기 HTML 이쪽에다가 HTML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 00JS 에크마스크립트 6 체크라고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하나 있고요. 리액트 DCDN에다가 계속 만들어요. 새 파일 붙여놓기 짠 컨트롤 V 엔터 팝 해가지고 느낌표 하나 넣으시고 엔터 넣으시면은 기본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고
좀 전에 시작하기 기본 이름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면 HTML만 빼면 돼요. 01 시작하기. 리액트 시작하기입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리액트가 뭔지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구역을 좀 만들어서요. 한번 스타트를 시켜볼게요. 스크립트! 네, 여기에다가 주석을 좀 달고요. 이거 뭐냐? 리액트란 내가 아까 이제 리액트 본 페이지에서도 조금 소개를 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다면 프론트엔드가 뭐예요? 네, 브라우저 사용자가 내려받아서 돌아가는 총 소스의 본산이 바로 프론트엔드죠. 네, 프론트엔드 JS 자바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죠. JS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예요. 프론트엔드 JS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냐? 사용하는 도구예요. 필요하면 쓰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면 중간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UI의 구성 요소를 구성 요소가 뭐죠? 자, HTML. HTML 구성 요소로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다 뿌리잖아요, 저희가요. 네, 구조화된 언어 HTML 구성 요소를 빌드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올리는 걸 빌드한다고 그래요. 빌드하기 위한 도구. 그래서 빌드가 뭐냐? 필드란 네, HTML 구조와 언어의 데이터를 바인딩하여 배포하는 작업을 이름. 네, 빌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백엔드 개발자도 빌드한다고 그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빌드한다고 해요. 그럼 백엔드 개발자가 빌드했다 그러면은 그 소스가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코드 형태로 변경해서 이렇게 반영시키는 거를 빌드라고 얘기하죠. 빌드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이 건물도 빌드라고 그러죠? 지었다. 빌딩 다 지어진 건물. 빌드. 그래서 사용자 UI 구성 요소를 빌드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도구에 매몰되지 말자. 예. 망치 갖다 쓰면 망치 쓰는 거지 망치 때문에 내가 망치를 잘 못 따라 난 죽어야 되고 망치로 자기 머리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예, 이거 네, 서서히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요. 예, 도구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익혀보는 겁니다. 자, 리액터는 요런 놈이고요. 가볍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작동 원리를 좀 볼까요? 작동 원리! 작아 보이지? 작동 원리! 작동 원리는요. 보통은 그래요. 작동 원리가 여기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에딧 버전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내가.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주소를 따로 드릴게요. 같은데.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보여? 화면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네, 보이면 됐어요. 이거 리액트 본사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네, 집어넣은 거예요. What is a virtual DOM? 지금 이제 버추얼 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래 돔이 뭐예요? 돔? 우리나라에는 돔이 별로 없어요. 뭐 야구장, 축구장에 돔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돔 말고 이 돔은 철자가 틀리죠.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문서 객체 모델 뭐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자바스크립트가 코딩을 하는 거죠. 제가 돔 메서드라고 지금 갖다 쓰는 애들이 뭐예요?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트 올, 뭐 쿼리 셀렉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할당하고 스타일 시트 넣고 막 이렇게 이너 HTML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하나 할 때마다 얘가 직접 가서 이렇게 이거 여기가 뭐 H1 태그였는데 H1 태그에다 컨텐츠를 갖다 넣으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실행되는 순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는다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만약에 100건이다 그러면 100번 해요 그거를. 이너 HTML 여기다 넣어 이너 HTML 여기다 넣어 이너 HTML 그럼 계속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전부 다 건드리고 다녀. 그러니까 100번 들어왔다 나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를 뿌리는 애 입장에서 만약에 뭐 10만 건 데이터를 한꺼번에 뿌리지는 않겠지. 예를 들어서 10만 건의 일부만 뿌린다 할지라도 얘가 쫙 로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착착착착 HTML로 만들어가지고 화면에다가 쫙 뿌리는데 만들 때마다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추가한다고요.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그렇게 추가해서 만들게 되면은 얘가 굉장히 빈번하고 힘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브라우저가 그래서 로딩이 좀 오래 걸린다든가 꼬인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버추얼 돔이라는 걸 사용해서 가상 돔이라는 걸 만드는 거 메모리 상에 그래서 이제 메모리 상에 지금 이 돔이라는 건 뭐예요? 돔은 이렇다고요. 빡쇼코 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돔은 웹문서 요새에 접근하는 언어 중립적, 즉 이 돔을 이용하는 건요 자바스크립트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요즘 다른 스크립트 언어들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다른 스크립트 언어도 브라우저에서 쓰는 스크립트 언어들은 전부 다 얘를 쓸 수 있고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우리가 이 요소들을 다 주물러 수 있는 거는 접근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와서 마음대로 액세스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예, 그게 바로 돔이다 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돔입니다. 그리고 버추얼 돔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버추얼 돔은요 버추얼 가상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뭐지? 가상 드라이브, 버추얼 드라이브라고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CD 플레이어가 없어. 근데 CD 이미지라고 이렇게 구워놓은 애가 가상 드라이브 같은 거를 CD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가상 드라이브에서 마운트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프로그램 깔면 되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CD가 들어갔다고 해. 그래서 CD가 돌아.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뭐 음악이고 영화고 뭐 그런 파일들을 읽어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가상인데 실제로 있지는 않잖아. 그 드라이브를 깔려면 우리 여기에다가 CD 플레이어 드라이브 요즘 CD 플레이어 드라이브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PC에. 없잖아. 그거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집에 CD 읽어야 되면 외장 CD 그거 구해가지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USB를 해가지고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건 실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상 돔이라는 건요 실제 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아까처럼 변경시킬 사항들을 메모리상에 쫙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리스트업을 딱 한 다음에 다 끝났니? 그러면 그 처리 단위가 있어요. 그 처리 단위가 딱 끝났니?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한 건씩 시키는 게 아니라 모아서 싹 이전하고 지금 변경된 부분을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실제 돔에다가 쏴요. 얘가.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고요. 한 번에 액세스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빈번한 처리에 의한 그런 버든이 줄어드는 거죠. 프로세스의 낭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버추얼 돔은 이렇게 된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버추얼 돔. 이전 상태,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버추얼 돔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전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 보면은 얘하고 현재 상태에 변경된 걸 봐서 여기 diff라고 돼 있어요. difference라는 단어의 diff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diff는 차이점만 뽑아내는 애예요. 두 개를 딱 비교해가지고 차이점만 뽑아내요. 그거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diffing이라고 해요. diffing 작업을 해요. diffing을 해서 그런 걸 모아서 한꺼번에 패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딱 변경된 부분만 반영을 딱 시키는 거예요. 리얼돔에다. 리얼돔, apply. 즉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추가됐네. 그러면 추가된 애만 딱 해가지고 이쪽에 변경을 딱 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건 바이 건으로 굉장히 사이가 많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것까지 전부 체크해가지고 리스트업을 딱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버추얼 돔은 실제 돔이 아니에요.
예, 돔에 반영하기 위한 메모리상 돔이에요. 메모리상 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내가 액션을 한 건 아닌데 그 액션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치지도 않고 뭐 칼 가지고 뭐 휘황 탁 피하고 막 때리고 했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때리고 뭐 이러잖아. 그거를 딱 해가지고 배우들끼리 그거를 천천히 맞춰보고 그 다음에 실제 속도에 점점 가깝게. 근데 원래는 좀 천천히 한대요. 예, 카메라를 조금 빨리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한 다음에 막 날아다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한 다친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머리 쫙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서 주면은 딱 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게 버추어돔이에요. 변경을 반영할 거로. 그래서 실제로 액션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돔에다가 탁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거하고 실제적인 거하고 매칭을 딱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 탐쌤의 한마디. 탐쌤,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디핑이라고 합니다. 디핑. 네, 여기 디퍼런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를. 네,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사용해서 우리가 이걸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주 좁은 영역에서 별 야단 법석을 다 떨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건데 탐쌤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탐쌤의 한마디. 결론적으로 데이터 바인딩 속도, 즉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실제 소스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바인딩이거든요. 데이터 바인딩 속도, 효율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지보수, 즉 그거를 또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코드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개발자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골치 아프게 개발자들이 계속 하는 거,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어. 또 어제 요랬다 오늘 이랬다가 저랬다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것 때문에 계속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될 때 그게 쉬워야지. 그게 계속 힘들게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얘는 그거 쉽게 해준다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좀 체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작동 원리를 한번 정리해서 써본다면 아까 가상돔 얘기했죠. 가상돔. 가상돔은 virtual 돔이라고 하고요. 가상돔을 사용하여 최소의 HTML 리소스, 즉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힘, 여력, 이런 메모리가 막 소모되고 있는 것을 리소스라고 한다면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사용한다죠. 사용함으로 빠르고 느리면 안 돼. 쉽게 UI 화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화면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죠. UI 화면을 구성한다. 이게 바로 작동 원리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상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돔이 아니에요. 가상돔은 실제 돔이라는 게 있고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돔을 변경하기 전. 메모리에만 있어. 메모리상에서 구현하는 오브젝트 돔이다. 네, 가상돔이 실제 있긴 있는 거예요. 실제 있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돔이 진짜 돔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가상돔은 없는 거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객체로 만드는 거죠. 오브젝트 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변경사항을 단위별로 한 번에 반영하기, 한 번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구다.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쓰는 거지. 우리가 그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리액트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두 가지 타입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리액트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익힐 때.
그래서 리액트 구현의 두 가지 스타일. 두 가지 스타일. 얘네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 사이트에서도, 본 사이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찾아보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부만 반영식, 이만한 풀 사이트가 있어. 페이지, 서 페이지들이 막 50개 정도 돼. 근데 50개 페이지 중에 어떤 파트에 뭔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파트의 데이터가 아주 막 빈번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는 애들이야. 그래서 리액트를 처음부터 전체를 스파로 만들 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 못하겠네 라고 할 때 리액트 회사에서 그러죠. 아니요. 그 페이지만 리액트 싱글 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도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리액트가 최고라고. 그래서 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것, 불러들여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걸 CDM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 적용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는 것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은 샵을 쓸게요. 스타일 1. 리액트는 JS 라이브러리거든요. 라이브러리이므로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CDN 방식으로 위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2. 우리가 샵 스타일 1을 하고 샵 스타일 2를 들어갈 거예요. 스타일 2. 두 번째 스타일은 리액트는 SPA,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죠? 어플리케이션. 이므로 Node.js 이런 환경을 만들어요. Node.js 을 사용하여 한 페이지로만 구현하는 웹을 만들 수 있다. 네. 요거는 프로그램 설치를 따로 하고 그 개발 환경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Node.js 이거랑 React, SPA 개발 환경 설정. 요건 필요합니다. 네. 개별 환경도 개별적으로 다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걸로 만들 거예요. 이 스파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분 적용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전체를 싱글 페이지로 다 돌리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중간에는 그 소스만 미리 CSS, HTML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만들어 놓고 계시면 돼요. 페이지에 들어가려서 실제로 그 소스는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다가 넣는다고 쳐도 거기다 넣어놓고 디자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디자인을 먼저 잡아놓고 공통 디자인 뽑아가지고 CSS가 적용되도록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계를 가지고 만들어 가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다 이제 오늘 찍고 가야지. 찍고 이제 고향에 가야지. 고향에 안 갑니까? 집에 가든지 어쨌든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넣어놔 드린 기본 CDN이라고 있어요. CDN 리액트 CDN. 이건 뭐 기본 홈페이지나 뭐 이런데 저런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리액트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리액트 가상돔 라이브러리, 리액트 바벨 라이브러리, 뭐 바벨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런 리액트적인 거를 에코마스크립트 6 버전이 통용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조차 돌아가게 하기 위한 애가 바벨이에요. 바벨. 네, 바벨 갖다 끼고 운동합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필요한 애들, 우리가 이제 모듈화를 해가지고 사용할 때 또, 요렇게 모듈에 필요한 애들을 갖다가 좀 써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자, 이제 필요한 애들, 1, 2, 3. 1, 2, 3를 복사합니다. 복사! 예.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갖다가 쓸 거라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누군가 만든 걸 이용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어쨌든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시고요. 기본 CD에 내가 복사한 건 톡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네, 관리하시는 분들도 보라고. 뭐 하는 거야? 리액트 이제 하나 보지? 그러면서 네, 그럼 우리가 리액트 합니다.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구역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컨트롤 V, 커널 P. 네, 줄맞춤 한번 해봤어요. 빰빰빰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소스 열어보면은 민 버전이니까 자바스크립트 프로덕션 민 JS 해가지고 이거 링크 열어보시면요. 어마무시한 코드들이 나오죠. 와우! 줄여놓은 코드예요, 전부 다. 얘네들 함수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유즈 스트릭트, 묵경 모드로 코딩을 해놨네? 막 이렇게 쫙 해놨어요. 아, 이런 코드들을 내가 불러들여서 쓰는 거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상돔 라이브러리. 얘도 이런 거, 어마무시한 애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바벨도 마찬가지고, 바벨도 열어보시면,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하구만.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불러드린 애가, 얘네들도 버전이 있겠죠? 그 바벨 스탠드얼론 버전에 뭐 6.26, 뭐 이런 버전들을, 지금 뭐 그렇게 버전에 크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다는 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리액트를 구성하기 위한 애를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고요. 4번. 내가 리액트로 표현한 JS는 요 밑에다가 이제 위에 있는 걸 불러다가 아래에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 스크립트 그러면 시작하기 JS 파일을 쓰는데 자 여기다가 JS 파일 보세요. 시작하기 JS 지금 테스트 JS 하나 들어가 있나? 네, 테스트 JS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름이 똑같은 걸로 쓸 거예요. 요 시작하기 01 시작하기 이름 똑같은 이름을 JS에다가 새로 만들게 하세요. 새 파일 붙여놓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JS 중요한 거는 확장자를 JS가 아닌 JSX라고 붙이네요. 얘네들이 뭔가 시도를 한 게 이거예요. JSX 문법이에요. 이 리액트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JSX 문법인데 뭐냐면 우리가 태그 집어넣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야? 그 불편한 거 다 얘기해 지금 빨리. 어? 열고 닫는 거 막 이런 거? 다운표로 따야 돼, 안 싸야 돼? 싸야 되죠. 근데 그 전에 그냥 순수 다운표로만 싸던 거를 플러스로 연결시켜서 사이에 뭐 변수 넣고 또 플러스 이렇게 하던 거를 얘가 편하게 해주겠다고 백틱을 썼잖아, 이렇게. 백틱해서 안에다가 달러 중괄호 했으니까 막 개발자들이 했는데 소스가 복잡하면은 그것도 다 힘들어. 이런 상태인 거지. 다 힘들어. 다 하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JSX 문법에서 제시해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싸지 마. 이거예요. 그냥 꺽쇠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놓으면은 그 문법 그대로 넣어줄 게가 얘네들 JSX 문법의 핵심 골자예요. 다운표로 안 싸도 돼요. 이게 얘네들이 한 게 JSX 핵심. 오늘 JSX 핵심은 다 얘기한 거예요. 다운표로 안 싸도 돼. 백틱 다운표 다 안 싸도 돼. 자, 그럼 어떤 문법인지 JSX도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일단 기본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X 문법을 쓰고요. 이쪽에 파일 들어오셨죠? 자, 아까 01 붙여넣기 한번 하고요. 시작하기. React JS. 여기서 지금 뭐 하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문법입니다. 아, 이거는 내용이 좀 그냥 있으니까 그냥 붙여넣기를 좀 할게요. 네. JSX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다 좀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어요. 탑.
못생긴 거 붙여놓기로 됐지? 자, HTML 태그 JS 문법 따옴표 없이 사용하는 JS X 문법. 왜 X가 왜 붙었지? X가 뭐가 돼요? HTML 할아버지가 누구죠? XML. 예, 그 XML 문법 체계를 따라갑니다. 얘도 똑같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인데 XML 문법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JSX라고 얘기한 거고요. 확장자는 그저 XML을 붙어 있잖아. 자바스크립트 XML, 그래서 JSX. 그리고 JS 대신에 JSX 확장 문법 요걸 쓰고요. 그 다음에 리턴 키워드 사용은 따옴표 없이 바로 소괄호로 묶어서 쓸 수 있게. 따옴표 자체를 얘네들이 다 배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네, 소괄호 생략. 그래서 이걸 쓰다가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가시면 이제 따옴표 없이 쓰다가 막 신경기를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아, 왜 JSX로 다 쓰세요, 그럼? 주의사항. 함수를 만들 경우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정해진 규칙. 여기서 함수를 만드는데요. 제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함수를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 그 함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함수예요. 함수. 생성자 함수. 네. 생성자 함수.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뭘 위한 함수라고 그랬어요? 생성하기 위한 함수다. 생성자 함수니까. 얘를 함수. 뭘 생성해요? 네. 객체를 생성하게. 뭐 억지로 지금 막 다 만들고 있는 거 지금. 네. 그래서 나중에 쌤께서 막 답이 답이 나오게 막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만들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경울 이게 뭐야? 못하십니다. 경우라고 바꾸세요. 함수를 만들 경우 반드시 대문자로. 그 다음에 홀로 태그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에 꼭 닫기를 해준다. 우리가 자동 완성할 때 그 뭐지? 그 프리티어 깔아놓고 자동 완성 딱 하면 BR 뜬 거 뒤에 이렇게 한 칸 띄고 슬래시 꺽쇠로 자동으로 그렇게 생기고 인풋 태그도 보면은 그렇게 생기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봐. 이거 HTML에 가가지고 바디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이제 하나 넣을 거고요. 봐봐. 우리가 그냥 BR 태그 하면 BR이고 인풋 하면은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커널 P 하면은 끝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JSX 기본 문법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줘. 끝에 홀 연결 닫는 거 원래 필요 없거든요. 근데 JSX 문법 자체가 이런 문법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문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홀로 태그 혼자 닫기. 그리고 함수 내부의 리턴 값으로 만든 요소는 반드시 최상의 요소가 하나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함수 내부의 리턴 값으로 만든 요소는 반드시 최상의 요소가 하나. 하나로 다 묶여야 돼요. 이것도 XML 문법이에요. XML 내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XML 보세요. XML에 봐봐. XML 튜토리얼에 딱 들어가서 XML 문법 딱 보세요. 여기 선언하는 부분 빼고 보세요. 햄버거 주세요. 나 아까 햄버거 먹고 진짜. 햄버거 딱 먹으면 햄버거 겉에 있는 빵 껍데기가 딱 하나로 완전히 싸고 있어야지 햄버거잖아요. 기본 구조가 그렇다고. 이 안에 그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최상의 구조는 루트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TML 문법도 HTML 태그 하나로 다 싸고 있죠? 그거 말고 뭘 더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무조건 HTML이 다 싸고 있어요. 그 안에 헤드하고 바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싸는 구조 최상위는 하나다. 그게 할아버지 문법, 이 XML 할아버지 문법에서 내려온 거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찍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코딩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숨이 찹니다. 이쪽에 가서 바디 안에다가 리액트 대상 요소를 하나 만들게요. 리액트 출력 대상 요소를 하나 딱 만들어줘요. id로 만들어 볼게요. my div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우리가 이제 연습 예제 같은 거 또는 공식 문서에 가면요. 여기 보통 리액트 대상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샵
id 루트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름은 루트고 아이디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만 왜 아이디를 쓸까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뿌릴 때 루트는 유일한 그 한 놈을 쓰거든요. 딱 여기에다가 모든 소스를 다 때려 넣거든요. 이렇게 팍팍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유일하죠. 그리고 루트라는 거는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HTML 근원. HTML 루트 같은 느낌의 리액트에서 봤을 때 이게 루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이지. 권고를 해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걸로 만들어서 쓰는 거는 그냥 그렇게 만들라는 의미적인 얘기다. 자, 그래서 my div라고 내가 일부러 이름을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my div 이 박스에다가 div 박스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 볼게요. 생성자 함수 여기다가 이제 그 시작하기 JSX로 오세요. 처음으로 첫 줄이야, 첫 줄.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물론 우리가 그 클래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클래스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자, 만듭니다. 펑션! 우리가 많이 봤던 문법,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네.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My first, 네, 즉, 지금 파스칼 케이스로 만들고 있어요. React, my first react. 요렇게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my first react라는 이름의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죠. 끝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 경우 대문자로 대문자로 만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2번. 홀로 태그를 사용할 때는 마지막 닫기 태그. 그렇게 쓰면 되고. 함수 내부에 리턴, 왜 흔들리지? 함수 내부에 리턴 값을 만드는 요소는 반드시 최소 요소가 하나야 된다. 그래서, 자, 리턴을 받아가지고 갖고 나갈 소스를 여기다가 만들어주겠습니다. 리턴. 이렇게 하세요. 리턴. 네, 이렇게. 요 안에 리턴 안에다가 이제 값을 쓰는데 자 여기서 놀라운 문법인 네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제 보세요. JSX 파일이죠 지금. 네 이게 JSX 파일이니까 그 파일에 맞게 그 문법 지원을 얘가 얘 VS VS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H1 여러분들 그 리액트 잘하고 싶으시죠? 여기다 이렇게 한마디 쓰세요. 잘해보자. 잘해보자. 리액트 이렇게 자 좋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루트가 하나야. 루트가 하나지. 내가 루트 하나로 싸고 있어요. 루트 하나. 네. 그리고 짠. 그 다음에 H2 태그 H2 네, H1 H2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리액트가 어쩌고 저쩌고 JS 라이브러리고 가상도문 뭐고 이런 얘기를 쫙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내용을 여기다가 쓸게요. 톡에다 드린 거 여기다 넣으세요. H2에다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 이제 BR 태그 안 쓰면 얘도 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BR 태그로 줄 바꿈 해주고 싶은 데다가 BR 태그를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두 줄 떨어져. BR, BR. 오, 여기서는 그냥 마무리 표시가 바로 나오죠? 네, 얘는 JSX 파일이다.
그 다음에 줄 바꾸면 빌드 도구 여기에다가 br 네 혼자 닫아주고 작동 원리 밑에 br 자동 완성. 그 다음에 리소스를 사용함으로 br 그리고 구성한다 br 네, br 몇 개만 더 넣어봅니다. 도움이다 br 그리고 구성 도구다 br 아이고, br 그리고 맨 끝에 가능한 br 네 그래서 이제 화면 출력을 이제 가봅니다. 화면 출력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속에다 드린 거 밑에다 붙여놓고 문법대로 써볼게요. 밑에 자 리액트 HTML 대상조사 삽입하는 건 어떻게 하냐? 가상도움으로 세팅한 리액트 객체를 호출합니다. 리액트 도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 지금 불러드리는 CDN으로 불러온 애가 요걸 쓸 수 있게 해줘요. 비대문자에 도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얘. 그래서 요거에 렌더 해가지고 렌더링 한다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를 변경하는 메서드고요. 리액트 도움.렌더 렌더 그래서 요소를 렌더링하는 함수로 홀로 태그 대상 요소를 여기다 넣어줘요. 한번 직접 써볼게요. 이따 써볼게요. 자 이렇게요. 리액트 도움 리액트 도움 점 렌더 되죠? 그럼 여기에 그 생성자 함수를요 원래 생성자 함수 만들면 어떻게 써요? 생성자니까 새로 생성해서 그게 메모리상에 그 애를 더 이렇게 팍 카피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카피. 그러면 new 해도 쓰는 거지 원래 new. 근데 얘는 new도 안 해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태그 형태로 써줘요. 태그. 딱 my first react 그리고 혼자 닫아주세요. 홀로 닫기. 그래놓고 콤마 내가 뒤에다가 지금 문법 쓰는 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요. 렌더 요소를 리턴한 함수명으로는 홀로 태그 콤마 대상 요소 대상 요소를 여기다 써주세요. 콤마하고 이거 말고도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그죠? 엔터 한번 칠게요. 엔터 한번 쳤어요 그냥 렌더 밑에 콤마하고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그래서 아까 샵 my div라고 내가 이름 지어줬죠? 이걸로 거기에 얘가 만든 거를 들이붓기를 얘가 딱 해주는 거죠 처음에 my first react 이거 컨트롤 누르시면은 생성자 함수 리턴을 가지고 있는 생성자 함수랑 연결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든 생성 태그가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호. 네, 이렇게 하면 이동하죠? 네. 얘를 여기서 이용하고 있죠? 네, 쓰는 형태가 아주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네, 그래서 본 함수가요. 지금 얘를 불러들이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에서 시작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작하기 여기죠. 네, 불러드리고 있나 지금? 시작하기 HTML. 여기서 아마 내가 안 불러드린 것 같은데? 불러드렸나? 시작하기 HTML. 여기 안 불러드렸잖아. 내가 리액트로 구현한 JS를 안 불러드려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러드려 주세요. 불러드려요. 스크립트. 자, 이렇게 씁니다. 잘 보세요. 스크립트. 그러면 스크립트로 모듈로 불러드릴 것 같죠? 모듈로. 네, 근데 여기 타입 모듈이 아니라 타입이 좀 틀려요. 얘는요. src 일단 쓰시고 먼저 땡/js 밑에 01 시작하기 JSX 요걸로 이렇게 불러드려가지고 네, 스크립트 내가 리액트로 구현하는 JS를 여기다 불러드리시고요. 모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듈 문법이잖아. 그래서 모듈 문법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듈 문법 나온 데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인데 바벨 네. 텍스트 바벨 타입으로 쓰셔야지 요게 얘를 위한 모듈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타입 여기 밑에다가 이런 말 좀 써주세요. 이 아래다가 타입을 반드시 텍스트 바벨로 써주시고
상단의 위치에도 내부적으로 디퍼 처리가 돼가지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과 유사. 기본 모듈. 기본 모듈과 유사하다고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 출력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이래놓고 나오지? 네. 리액트에 새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발가락 찍기를 해본 거예요. 발가락이 이쪽으로 처음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나오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액터 첫 발찍기를 했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좀 보세요. 이쪽에 가서 이 함수에서 이렇게 그 생성대 함수를 만들고 생성대 함수를 리턴을 하고 소가로로 해가지고 루트를 하나를 가지는 애를 리턴을 해주고 여기에다 출력하라고 했구나. 요거를 여기에다 이거를 여기에다 출력하라고 리턴 값을 여기에다 출력하라고 했구나.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